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올해만 12번째입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한반도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군사적 적대 행위와 한미 군사연습을 중단하라는 북한의 특별 제안을 우리 정부가 거부한 데 따른 무력 시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제안하고 그것이 거부되자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긴장감을 조성하는 북한의 태도, 어쩐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만 12번째 미사일 주정 발사체 발사, 연이은 북한의 도발 행동, 그 속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올해만 12번째 미사일 주정 발사체 발사, 연이은 북한의 도발 행동, 그 속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수요일 94.5 YTN 뉴스 FM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지금 세월호 특위가 일정이 중단된 상태죠. 조금 전에도 보도 나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당 세월호 국조특위 의원들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광진 의원이 청와대와 해경 간의 녹취록을 왜곡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앞서서 김광진 의원은요, 오늘 오전에 기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해경에게 방송 화면과 다른 현장 동영상 확보를 요구해서 초기 구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대통령이 그걸 좋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하라고 청와대가 지시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과하게 해석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영상을 좋아한다는 말이 녹취록 어디에 있느냐, 전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반박을 했고요. 김광진 의원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할 때까지 기간 보고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간 보고를 통해서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오늘부터 버스로 전국을 돌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요? 그렇죠. 지금 국회가 안 움직이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또다시 길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대책위는 오늘 오전 11시에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특별법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진 않을 것이며 가만히 있으려는 말을 듣고 우리 곁을 떠나야 했던 아이들의 목소리가 돼서 국민을 만나러 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순환 버스는요, 진도 팽목항 그리고 창원, 제주 속초 등지에서 출발을 해서요. 네. 전국 각지를 돌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을 받은 다음에 오는 12일에 서울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국민들에게도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세월호 침몰 사고 국정조사 특위 소속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 우원식 의원이 오늘 이런 발표를 했네요. 해경의 사고 당일 상황실 유선 전화 녹취록
이걸 공개했죠? 그러니까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녹취록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이 해경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유선으로 보고한 시점은 사고 당일 오후 1시 16분이었습니다. 해경은 이때만 해도 370명이 구조됐다. 이런 황당한 보고를 했습니다. 1시 16분에 보고를 했는데 그렇죠. 370명이 구조됐다. 그렇죠. 네. 이미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370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우왕좌왕하다가 오후 2시 36분이 돼서야 구조자가 166명이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청와대는 이 때문에 2시 36분까지도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된 그런 상황으로 몇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해경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1시 16분이 되도록 370명이 다 구조됐다고 이런 황당한 보고를 했다는 겁니까? 그건 조사해야죠? 그렇죠. 지금 사실은 뭐 청와대 관계자들도 언론 보고를 보면서 그 사태 파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19 소속의 순환구조 전문요원을 태운 헬리콥터가요. 침몰 당일 오후 1시경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해경의 명령이 없어서 즉각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은 그 해경 상황실이 처음으로 상황 보고를 받은 시점은 오전 9시 32분. 이었는데요. 이미 배가 기울기 시작해서 한 40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처음 상황 보고 받은 시점도 늦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부가 시국선 교사들에서 징계 방침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전교조 교사 12,000여 명이 제2차 시국선을 했네요. 네, 그 전교조는요 오늘 오전에 그 서울 서대문구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퇴진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지만 특별법 제정은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박 대통령에게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하병수 전교주 대변인은요. 지난 1차 교사선언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동료를 잃은 교사들과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오늘 2차 선언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그 2차 교사 선언에서는요. 전국 교사 12,00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지난 5월 15일에는 1차 시국선언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15,8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오늘 오전에 동해안 원산 부근에서 동북쪽 해상을 향해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또 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벌써 이게 올해 들어서만 12번째고요. 12번째. 일주일 사이에 3번째라고 합니다. 이 합참 관계자가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오늘 오전 6시 50분과 8시경에 북한이 동해안 지역 일대에서 각각 한 발씩 2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발사 목적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내일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드러내려는 의도라고 해석을 했고요. 북한이 제안했던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거부를 표명한 것에 대한 의사 표현으로도 추정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할수록 그 일본 등 주변국들의 그 군사무장 명분만 쌓아주는 꼴인데요. 이 일본 아베 정부가 속으로 웃고 있는 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이 세 나라의 합참 의장이 1일 현지 시간으로 1일 미국 하와이에서 만났네요. 그래서 지역 안보 정세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했는데 어떤 얘기가 오고 갔다는 겁니까? 최윤희 합참 의장 등 한미일 합참 의장이요. 현지 시각 1일 하와이에서 이 환태평양 합동 군사훈련을 계기로 만나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직후에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지역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지역 안정과 평화 증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말 추상적인 얘기인데요. 한미일 국방장관이 아니라 이렇게 3국의 합참 의장이 모여서 회의를 열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가기 결정이 어제 이뤄졌는데 이 직후에 이렇게 3국이 만나는 게 적절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그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쪽으로 장안교 목광고 3차로에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여파 때문에 수락지하차도 시작 지점부터 장안교까지 길게 밀립니다. 이 구간을 통과하는데 40분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겠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수동 쪽으로 연희와 홍제 사이 3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었는데 조금 전에 견인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여파가 미쳐서 연희부터 송지문 터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이 구간 통과하는데 20여 분 정도 속도 뺏기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다리 위에서는 지금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한강대교는 북단 쪽으로 밀립니다. 청담대교를 향하는 분당서로는 장지 이전부터 탄천 1교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새누리당의 7.14 전당대회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7.14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진 김영우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우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셨죠? 네. 근데 그 전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잖아요. 예,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유권 행사하기로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헌법 해석을 바꾸지 않았어요? 네. 그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이 동북아 평화 질서를 깨는 행위죠. 예. 예, 아베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군국주의화의 길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일본의 이 우경화에 따른 여러 가지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정말 일본이 이렇게 가면은 저는 굉장히 동북아 평화에 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대미 외교 또 뭐 대중 외교 이런 그 외교를 통해서 공조를 잘 하지 않으면은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7.14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지셨으니까 그 얘기를 오늘 좀 자세히 여쭤보겠는데 네. 당 대표 되시겠다고 나서셨습니까? 당 대표는 아니시고 최고위원 하시겠다고요? 당 대표가 되면 좋죠. 하지만은 네. 최소한 그 당 지도부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좀 돼야 네. 그래도 언론에서도 그렇고 네. 우리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이 좀 변했다라는 그 인식을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나 뻔한 지금 전당대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좀 특히 이제 초재선 의원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제대로 반영이 되는 그 당 지도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죠. 네. 김영우 의원님이 최고위원이 되시면 당대표는 아니시더라도 최고위원이 되시면 새누리당이 좀 바뀌는 모습을 보일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새누리당이 어떤데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우리 그 국민들은 지금 정치인들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또 그거 아십니까? 예, 알죠. 제가 아주 그냥 따갑죠. 네. 시선이 따가운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면은 우리 새누리당 지도부도 역대 보면은 계속 이제 주로 이제 판사, 검사 또는 뭐 재벌. 네. 그리고 우리 당 자체가 갖는 이미지가 좀 부자 정당의 이미지가 좀 강해요. 네. 웰빙 정당. 또 예. 때로는 또 부패 이미지까지 더 씌워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저야말로 서민의 아들 출신이라고 제가 이제 예.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예. 우리 아버님이 뭐 30년 동안 환경미화원 하셨고 예. 저도 어렵게 시골에서 공부해서 네.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래도 새누리당에도 저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 예. 좀 보여지는 것이 국민들께는 그래도 저희가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새누리당이 부자 정당 이미지가 있고 웰빙 정당 이미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 보수 정당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표현해도 되죠. 예. 보수주의를 그렇죠. 표방하는 기본 가치로 하고 있죠. 예. 네. 근데 보수 세력이 너무 잘나서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네. 서로 이제 쪼개져가지고 망한다. 네. 일부 선거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셨죠? 많이 들었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그런 경향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죠. 아, 사실입니까? 제가 옳은 말 했네요. 지난 6.4 지방선거 때만 해도 네. 사실 뭐 당의 이름을 걸고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보수 성향의 교육감들이 네.
완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13명 당선되고 예. 이런 것은 뭐냐면은 저는 그 보수의 탐욕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은 득표율은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제가 오히려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들이 단합을 못했고요. 네. 진보 성향은 뭉쳤죠. 네. 이런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탐욕 보수가 책임 보수, 희생 보수, 예. 열정 보수로 바뀌지 않는 한 예. 저는 이런 그 보수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네. 가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대한민국을 지켜온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앞으로 어려워지지 않겠나 네. 이런 우려가 들죠. 예. 보수가 탐욕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예, 그렇죠? 망하죠. 예. 예. 그런데 우리 김영우 의원님은 저 친박입니까 비박입니까? 저는 대통령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친박이죠. 하지만 지금 이제 너무 우리 전당대회 자체가 예. 이 계파로 인한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에 갇혀서 예. 진작 정말 정작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당의 또 미래 비전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너무 원조 친박 논쟁으로 한다든지 예.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만 지금 따진다든지 예.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누가 제대로 담아낼 것인가? 네. 친국민 경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원조 싸움을 하고 있는군요. 뭐 설렁탕 집도 아닌데. 그렇게 네. 들립니다. 그거 참. 그 원조가 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렇군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 전당대회를 하면 네. 아주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다가올 또 재보궐선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러기를 다들 바랄 겁니다. 그렇죠? 당원들도 네. 다 그럴 거고요. 네. 그런데 무슨 전당대회가 이렇게 시끄럽기만 하고 네거티브하고 안 좋은 소리만 들리고 이렇습니까? 이래도 그래서, 정당 생활 잘 하시는 겁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전당대회 출마 제가 하면서 예. 김무성, 서청원 선배님은 출마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아예 출마도 하지 말라고요? 부탁은 드렸었어요. 아, 네. 왜냐하면은 제가 불을 보듯 뻔했거든요. 예. 그 두 분의 출마는 결국 당의 심각한 내분이나 네. 그 분란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선배님들이 가지고 있는 경륜과 경험 네. 이런 것은 당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그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지금의 이런 식의 그 어떤 너무나 정말 날카롭고 어떻게 보면은 신경전 네. 이게 심한데 이게 이 전당대회 이유가 이제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당 지도부가 꾸려졌을 때 과연 지도부가 원활하게 잘 굴러갈 수 있을지. 네. 그래서 더더욱 제가 당 지도부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당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라면은 제가 심부름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어떤 당의 변화를 바라는 그 강력한 목소리를 네. 예, 잘 전달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호 의원님께서 지도부에 들어가시면 소통과 화합에 앞장을 서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예. 그런데요. 지금 새누리당은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당청 관계입니다. 네. 잘 아시죠? 예. 예. 아니 도대체 어떤 당권 주자는 청와대가 새누리당은 무슨 청와대 출장소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말이죠. 네. 뭐 그럴 정도이니 당청 관계가 역대 정권에서 늘 문제가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당청 관계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새누리당은 사실 위기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선거를 앞두면은 항상 그 박근혜 대통령께 이제 SOS 치잖아요. 예. 도와달라 그러고. 예. 근데 살려주세요 당의 그러고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이래가지고는 그 미래 그 권력 창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당이 이제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네. 예, 지금의 어떤 마마보이 정당에서 벗어나서. 네. 우리가 미래 권력을 만들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청와대를 견인하고, 예. 여러 가지 지금 쏟아져 나와 있는 국가 아젠다, 뭐 창조 경제, 규제 개혁, 경제 민주화, 국가 개조론, 통일 대박, 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거를 대통령하고 머리 맞대고, 네. 당대표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실천, 그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작은 자리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아베 정부의 이런 군국주의와 네.
또 남북 문제 얼마나 큰 문제들이 많아요. 네. 이런 문제가 지금 전혀 논의가 되지 않는 게 예. 저는 굉장히 그 안타까운 일이다 생각을 하고 당이 청와대를 견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청와대에 있습니까? 당에 있습니까? 저는 냉철하게 쌍방의 과실이라고 생각해요. 쌍방의 과실이 있다. 예. 그럼 당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 청와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와대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인사 문제만 해도 지금 2번씩 큰 인사 참사를 겪었는데요. 예, 참사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설명이 너무 없어요. 네. 그래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국민들께는 소상히 그 배경과 또 정홍원 총리에 대한 유임에 대한 그 이유를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보면은 청와대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만 그 대통령의 그 짧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또 김기춘 비서실장께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신 것 같은데. 책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책임져야 한다는 건 어떻게 책임지라는 얘기입니까? 사퇴하라는 얘기죠? 일단 먼저 유임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저는 김기춘 실장께서 청와대 일기가 안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공이 크다고 봅니다. 컸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의 이 위기를 돌파해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어떤 혁신형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관리형보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우리가 좀 고려할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뭐 비서실장 교체하라 이 말씀이시군요. 예, 저는 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게 책임 정치가 아닌가, 국민들의 그 정서가 아닌가. 지금 이 인사청문회가 이제 곧 이루어질 텐데 김명숙 교육부총리가 아니고 사회부총리죠. 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은 의혹이 이제 불거지고 있더라고요. 무슨 뭐 논문 표절과 또 신문 칼럼 대필 문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의혹들은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정확하게 저는 검증되고 증명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난번 문창극 총리 지명자처럼 우리가 무조건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든지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국회는 시민단체하고 다른 것은 의회 민주주의가 정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국민에게 혼돈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이 민주주의의 그 틀을 지키는 것이다.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게 미국과 같은 그 대통령제 국가에서 활발히 이용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제멋대로 인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데서도요, 이게 발표가 딱 지명이 나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이제 여론에서 검증을 시작하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들어가신 분들 많아요. 그 많죠. 여론 검증은요, 법으로 하라 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민주주의에 절대로 어긋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여론이 없을 수가 없죠. 여론, 국민들이 그 의혹을 제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불거진 의혹은 국회에서는 절차가 있잖아요. 청문 절차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유는 불거진 의혹을 그래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절차입니다. 우리가 죄인도 근데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가기도 전에 뭐 청문할 필요도 없다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 뭐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요구할 수 있지만 국회는 절차는 또 밟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의견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에 정말 이 위기라면 위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지도도 좀 당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당에서는 이제 전대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공천권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공천권을 내려놓으려면 확실하게 내려놔야 되는데 제가 전대 저도 한 4번 5번 겪어봤습니다만은 매번 전당대회 출마하시는 분들 공천권 다 내려놓는다고 그랬어요.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고 그랬고
근데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더라고요. 네, 다 뻥이었어요. 공천권을 어떻게 내려놓는지 그 방법을 얘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밀실 공천 안 된다. 네. 공심위에 자기 아는 사람 심어넣어서 공심위원이 형식적인 공천하게 해서는 안 되고 회의록 남겨야 됩니다. 네. 예, 정확하게 어떤 발언이 어떻게 언급돼가지고 어떤 근거에서 사람을 공천하게 되는지 전 과정이 사실은 저는 그 기록으로 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 돼야 아마 국민들이 믿어주실 것 같아요. 네. 당내 전당대회에 출마하시는데도 기탁금 내야 됩니까? 이번에 8천만 원으로 8천만 원 내야 됩니까? 결정이 됐더라고요. 8천만 원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매일 저녁 집사람하고 뭐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최소한에. 하지만 이게 또 완전 개인 선거라고 얘기할 수도 없거든요. 당 대표 선거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깎아줬으면 했는데, 이게 아직 깎아주지 않고 있네요. 네. 그거 만드셔야 되겠네요. 고민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영우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올해만 12번째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연이은 북한의 도발 행동 그 속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강조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었는데요. 6588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잘 해보자고 하다가 미사일 쏘고 세월호 참사에 유감표 했다가도 미사일 쏘고 도대체 쏘고를 알 수 없네요. 3025님께서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북한이 미사일로 힘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잘 지내도 모자를 판에 북한 혼자만 외톨이 드는 것 같네요. 라고 적어주셨군요. 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여러분께 이런 질문 드렸었죠. 올해만 12번째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연이은 북한의 도발 그 속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였는데요. 0557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네요. 북한이 미사일 쐈다고 뉴스를 보면 처음에는 전쟁이라도 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 쐈구나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잠깐 겁주려는 의도 아닐까요? 라고 적으셨네요. 3879님께서는요. 북한 정부의 힘을 과시하려는 행위가 아닐까요? 우리 정부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들어갑니다. 인사청문회 전국을 앞두고 각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하나둘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명수 내정자의 부인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예금 거래 내역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윤관석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 남동을 선거구의 윤관석 의원입니다. 네네. 김명수 후보자 부인의 계좌에서 수상한 예금 거래가 포착됐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그동안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왕이라고 할 정도의 많은 문제가 제기됐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후보자 부인의 계좌에 수상한 예금 거래가 그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 보니까 나왔습니다. 아, 예. 후보자 부인 명의의 예금 계좌 5곳인데요. 네. 올해 2014년 3월 11일과 5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4천만 원이 예치가 됐습니다. 3월 11일에 개설된 기업은행 정기예금 계좌 두 곳에 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이 입금되었고 12월이 지난 5월 1일 강서 신영협동조합 정기예탁금 계좌 세 곳에 각 3,110만 원, 3천만 원, 2,890만 원 입금되었는데요. 뭐 이렇게 입금이 될 수도 물론 있죠. 하지만 김명수 후보자께서는 퇴직을 2013년 9월 1일 날 했습니다. 2014년 9월. 예. 그래서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로 재직하게 됐는데요. 보수가 그래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현직에서 퇴직하셔갖고. 이게 작년 9월이란 얘기죠. 부인 되시는 분도 별다른 수입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액 예금이 일시적으로 5개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올 초에 예치된 것이 좀 의심스럽다라는 의혹을 받는 대목입니다. 김명수 후보자의 근로소득은 2013년 1년간 총 6,896만 5,940원이었는데요. 교수 퇴직한 이후에는 교원대 명예교수로 활동하면서 강사료만 지급받았기 때문에 작년 9월 퇴직한 이후의 수입은 소득세는 더욱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9월에 240만 원, 12월에 96만 원 이렇게 지급받았기 때문에 거액 예치가 뭐 일상적이진 않다, 의혹을 받는 대목이다라고 보고 해명해야 될 것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까? 예, 아직 뭐 일체 그 전에 이제 논문 표절 문제라든지 제자 논문 가로채기라든지 또 논문을 통한 부당이득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일체 답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청문회가 열리면 한꺼번에 밝히실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도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검증 사정 작업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배우자분이 당시에 김명수 후보자의 퇴직 이후를 포함해서 거액이 올 초에 예측할 만한 그 정황적인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 뭐 누구 빌려줬던 돈 받았는지도 모르죠. 그렇다는 걸 해명을 하면 되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공무원 연금 대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금을 수령한 건가를 또 확인해 봤는데 그건 아니고 그것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래서 특정일에 계좌를 달리해서 거액이 5개의 계좌로 예치된 것은 의혹을 받을 소지가 크고요. 성실하게 해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연구 성과 부풀리기라든지 제자 연구비 가로채기 등 연구비와 관련한 의혹들이 상당히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거액의 출처, 입금 경위, 일시 그런 사유를 장관 후보자로서는 청문회 앞두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답이 나오는 걸 지켜봐야 되겠네요. 뭐라고 답을 할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신문 칼럼까지 대필했다라는 의혹이 나왔는데 그건 또 뭐 아니라고 또 뭐 얘기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맞습니까? 그 제자분이 이제 얘기를 했고요.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 본인은 아직 답변하고 있지 않는데 일체 지금 뭐 해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청문회에서 하실 계획인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논문 대필, 논문 표절, 연구비 부당 수령, 제자 논문 베껴 쓰기 그리고 이제 전에도 이제 공식 후보자가 이런 논문 의혹은 봤는데요. 보통 한두 건인데 이분은 11건에 걸쳐서 좀 많아요? 전체가 이렇게 표절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표절 왕이다, 사상 최대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왕이다? 표절 왕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 교육부 장관으로서 학자로서 기본 윤리 의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희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이 올해 1학기에 이제 교육의 행정적 기초라는 그 강의를 맡으셨는데요. 뭐 청문회 준비한다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조기 종강하고 반수막 수업을 했다 해서 이것도 문제를 제기받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말이죠. 지명돼서 후보자라고 그러는데 의혹이 제기가 되면 여론이나 언론에서 그때 해명을 안 하고 청문회 가서 보자, 청문회 가서 말하겠다 이렇게 자꾸 미뤄요. 이런 자세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일시적으로 좀 모면하겠다는 태도로밖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문회는 장관 청문회 하루 열리거든요. 하루 열리고 자료를 늦게 주면은 저희가 청문위원들이 분석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와서 이제 해명을 다시 반박할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네. 그 자료도 제때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임박해서 당일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의혹을 갖다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그냥 청문회 통과하겠다. 더군다나 이제 총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받지만 그 장관은 이제 청문회 보고서가 부적격으로 채택이 돼도 그냥 현재 기간만 지나면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문회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의도하고 지금 해명의 시간을 최대한 축소하는 게 아닌가. 그 당일날 얘기하고 시간을 주지 않고 해서 그냥 통과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저희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정도면은 현재 자격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부적격하다. 따라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야당 청문위원들이 현재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진 사퇴 안 하네요, 근데 아직까지. 예, 아직 뭐 저희가 9일날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자진 사퇴하기를 더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다운 계약서 작성해가지고 5천여만 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부 장관 후보자 다운 계약서 의혹이 나왔는데 이 장관 후보자들 경우에서 저희가 이제 쉽게 말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필수 4대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요. 4대 과목. 예, 국민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용납하지 않는데 부동산 투기라든가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병역 문제 4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적 눈높이도 높아지고 해서 이제 논문 표절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고위공직자 유형의 2가지 문제를 심각하게 갖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다운 계약서는 2002년 2월에 서울의 서초구 소재 53평 아파트를 7억 4,500만 원이던 아파트를 2억 1,000만 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다운 계약서를 5억 3,500만 원의 차액의 다운 계약서를 쓰면서 환산하면 결국 5천만 원 상당의 등록세를 탈세한 셈이 됩니다. 또한 서울 반포동에 있는 같은 해에 40평 아파트를 3억에 매도했는데 구청에는 1억 6천에 매도했다고 신고를 해서 이거 역시 1억 4,7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신고 서류에는 2,443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축소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농지법 위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다운계약서, 취등록세 탈세, 양도세 탈세, 소득세 신고 누락, 농지법 위반 하나같이 고위관리로서 꼭 지켜야 될 그런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 보입니다. 이분은 해명을 했습니까? 아직 뭐 뚜렷하게 포괄적으로 해명하고 있지는 않고요. 나오면 저희가 받아서 바로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뭐 여러 차례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이해창 대선 후보 당시에 이제 그 불법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정치선거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이 다시 또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또다시 이제 그 정치 공작을 하지 않겠냐는 의혹을 강하게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도 부적격하지 않냐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적격하다고 야당에서 아무리 주장해 보셔야 기간 지나면은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거든요. 현재 국무총리를 제약은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청문회를 오히려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장관들도 이제는 좀 그냥 청문회만 하고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돼도 임명 강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처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는 것이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법을 개정하자고까지 주장을 하시는군요. 근데 하여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이죠. 그 민주당이나 그쪽에서 이 집권을 했을 때도 낙마 많이 당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평행이로 인하고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준과 지금 기준이 오히려 국민들 눈높이나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에 더 엄격해야 되는데, 현재 계속 그 부분, 그런 후보의 기본적인 신상 문제를 갖다가 좀 잘 검증해서 국회로 보내야 정책청문회가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기본적인 자질이나, 신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직 업무 수행에 하자가 있어서 뭐 신상 털기라고 비판하고 남의 탓을 합니다만은
전혀 검증이 제대로 안 된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 검증을 주력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아주 인사 참사다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계속되는 이 인사 참사의 원인, 청와대 라인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도는 인사 참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정부 출범하고 나서 그때도 정부 초기에 조직 구성할 때 많은 그 의혹이 있었고 김영준 총리 지명자도 낙마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공적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거가 아니냐라 또는 공적 시스템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인사 컨트롤 타워가 없다. 결국 대통령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인사 참사도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 지금 총리 후보자가 2명이나 그 지명됐다가 지금 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경질을 되거나 본인이 사퇴해야 된다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다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 박근혜 정부는 인사 문제로 국정의 혼란을 계속 야기하겠다는 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그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대통령이 사과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엊그제죠.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이 신상털기라든가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국무총리도 할 사람을 좀 찾기가 어렵다. 이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또 지나친 이 청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시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또 유체 이탈로 남의 탓을 하셨는데요. 유체 이탈입니까? 뭐 본인 탓으로 인사 최종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 탓으로 하셔야 되고요. 근데 대한민국에 인재가 많습니다. 총리하실 분들 많이 있고 시중에 나가보면 그런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장관도 자격 기준 가진 사람이 많은데 신상 검증도 안 해서 보내니까 신상 털기 비슷하게 검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검증을 잘 통과하신 훌륭하신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다만 수첩 인사, 밀실 인사, 우물안 인사를 하기 때문인데 이거를 천하의 인재를 구하는 방식으로 정홍 국무총리가 저번에 정홍 국무총리가 저번에 국회에서 답변할 때 국민들의 그 눈높이를 좀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공직에 대한 상을 후퇴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정홍 국무총리를 원위치 총리로 다시 한 것도 말이 유임이라고 하지만 사실 법률적으로는 유임이라고 볼 수 없고요. 재지명입니다. 재지명이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사의 표명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새로운 총리를 갖다가 찾아서, 그 후보자를 내정했고, 지명했고,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거든요. 임명 동의서를 갖다가. 그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낙마를 한 겁니다. 같은 사례로 2006년도에 전효숙 그 당시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되는데, 그 당시 사의 표명을 하고 새로운 후보를 내정한 것이 또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국회에 보낸 것이 사표가 된 거냐 아니냐 갖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의 표명한 것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정원 총리는 사의 표명했고 대통령이 새로운 후보를 2명이나 지명해서 국회에 청문 요청서를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과 또 청문회법의 인사청문회법의 위반입니다. 다시 새롭게 지명한 것으로 봐야 되고 정원 총리께서 인사청문회 거쳐야 됩니다. 또한 본인이 대정부 질의 때 이미 물러나는 걸 전제로 모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심기일전하고 새로운 책임 총리로서 산적한 현안, 세월호 문제라든지 국가 시스템 변화라든지 흔히 얘기하는 적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의지를 갖기 위해서라도 청문회, 정책 청문회, 신상 털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책 청문회를 다시 하는 것이 법에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청문회가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인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사전에 다 걸러져야 한다. 또 그런 흠이 없는 인사를 지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대한민국이 아주 널렸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찾기 힘들다는 분도 있고 그래요.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화합과 탕평 인사를 하면 좀 추천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윤관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올해만 12번째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연이은 북한의 도발 행동, 그 속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4554님께서는 화해 모드로 잘 가다가 꼭 미사일을 발사해서 죽도 밥도 안 되게 하는데 이러다 더 큰 싸움으로 번질까 걱정되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9088님께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서 반복적으로 도발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을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들어갑니다.